그저 애플의 기술을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워 아닌가요? 여기 한 회의실이 소란스러운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저널리스트 퀸 모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또 가장 값진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수석 에디터가 되기까지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한 번의 취재가 하루아침에 제 모든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해외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고의 혁신은 언제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또 직접 써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테크 매거진 테크인사이트의 수석 에디터로서 이 문장은 마치 제 DNA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매일 아침 팔로알토의 고급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테크 기업들의 화려한 캠퍼스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퀸, 이번 신제품 리뷰도 역시 대단했어. 특히 M3 칩의 성능을 설명한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지. 편집장 마이클의 칭찬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탠포드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거진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최신 아이폰이 놓여 있었죠. 열정적인 애플 팬이었던 저는 매년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첫 구매자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쟁사들의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리뷰를 위해 구매한 것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한 달도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제품들은 더욱 그랬죠. 한국의 삼성이라.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늘 모방자로 보였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 어김없이 비슷한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를 내놓고 애플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면 그 다음 해에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하는 그저 패스트 팔로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진정한 혁신이 나올 수 있겠어? 이건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테크 컨퍼런스나 업계 모임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들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산실이라 믿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라떼 한 잔을 들고 출근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면 거리를 지나는 테슬라들과 전동 스쿠터를 탄 젊은 개발자들이 보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편집장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긴급회의 오전 10시. 회의실에 들어서자 편집장 마이클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보도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큰 화면에는 어떤 제품의 렌더링 이미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퀸, 이번에는 좀 특별한 취재를 맡아줬으면 해. 삼성이 새로운 AI 스마트폰을 출시한대. 순간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또 다른 모방작이겠지. 하지만 마이클의 다음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야. 애플도, 구글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혁신을 들고 나왔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분명 마케팅 문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가. 직접 확인하고 취재해봐.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야. 그렇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까지 가서 또 다른 모방작을 보고 와야 한다니. 물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혁신이라고요? 마이클, 정말 제가 가야 할까요? 지금 애플의 M3 맥북 에어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퀸, 솔직히 말하겠네. 우리 매거진이 실리콘밸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마이클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테크 인사이트가 실리콘밸리 중심적이라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혁신은 늘 이곳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사무실로 돌아와 삼성전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갤럭시 시리즈의 역사가 펼쳐졌죠. S1부터 최신 모델까지 분명 기술의 발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애플의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네. 한숨을 쉬며 검색을 계속하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에 관한 내용이었죠. NPU라고 부르는 이 칩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 서버 없이 기기 안에서 모든 AI 처리를 한다고?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걸까? 기술적 호기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메타의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죠. 그들도 엄청난 AI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스마트폰에 이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한국행 준비를 했습니다. 여권을 찾고 비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했죠. 그러다 문득 책장 한켠에 꽂혀 있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Thinking Different. 잡스가 늘 강조하던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진정한 Thinking Different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닐까요? 짐을 싸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저는 제 책상 위에 아이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최고의 스마트폰은 늘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은 늘 실리콘밸리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죠. 과연 이번 취재가 그런 제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 시간에 맞춰 우버를 호출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의 보도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실시간 통역, AI 기반 이미지 편집, 서버 없이 작동하는 생성형 AI. 솔직히 말하면 꽤 인상적으로 들리는 기능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정말 쓸모가 있을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겠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태평양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K-팝이나 김치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첨단 기술의 나라라. 그건 아직도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도 잠시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공항과는 전혀 다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개발도상국인가요? 공항철도에 탑승하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운전자 없이 완전 자동화된 열차가 미끄러지듯 플랫폼에 도착했고 정확히 정해진 위치에 멈춰 섰죠.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도 아직 완벽한 자동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무인 운전이라고요? 제 옆자리의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수년 전부터 자동 열차, 제어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으로 완벽한 무인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 간 간격 제어부터 속도 조절, 정확한 정차 위치 조정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는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들이 스쳐 지나갔고 테슬라보다 더 많이 보이는 전기차들, 그리고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언팩 행사 전날 현지 언론들을 위한 프리뷰 세션이 예정되어 있었죠. 차에서 내려 본관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퀸 모건 기자님 맞으신가요?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는 삼성전자 홍보팀. 장민서 매니저의 모습에서 또 한 번째 편견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실리콘밸리의 어떤 홍보 담당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연구소를 둘러보시고 내일 공개될 갤럭시 S24의 주요 기능들을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애플스러운 깔끔한 인테리어에 몇 가지 화려한 데모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겠죠. 하지만 연구소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저희 AI 연구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의 AI 전문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돌아가는 기계실, 끝없이 이어지는 모니터들 앞에서 열중하고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벽면 가득 붙어있는 특허 인증서들. 이번에 공개될 갤럭시 S24의 AI 기능들은 모두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장민서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인 데모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놓인 갤럭시 S24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눈앞에 펼쳐졌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하시는 외국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통역이 가능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완벽한 영어로 실시간 통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연도 없고 버벅거림도 없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모든 AI 처리가 기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없죠. 개인정보 보호도 완벽하게 보장되고요. 이어서 화면의 특정 부분을 동그라미로 그리자 즉시 관련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건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심지어 음식 사진을 원으로 그리자 레시피까지 상세하게 검색되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어떤 기술 데모와도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이었죠. 다음 날 열린 공식 언팩 행사장에서 저는 여전히 전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소개되는 각종 기능들을 메모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로 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언팩 행사가 끝난 후 삼성전자 AI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김도윤 박사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터뷰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마케팅 문구를 반복하거나 기술적 세부사항은 피해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김도윤 박사를 만난 순간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이미 150개가 넘는 AI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퀸 모건 기자님, 먼저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원리부터 설명드리고 싶네요. 김도윤 박사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NPU의 구조부터 AI 모델의 최적화 과정까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저희가 집중한 것은 단순한 기능 구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사용자의 일상에 녹아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였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의구심에서 시작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실시간 통역은 정말 지연이 없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AI 모델의 정확도는 어떻게 보장되는지.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제 질문이 본질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닌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졌죠. 우리는 AI를 통해 기술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통역 기능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도구가 될 수 있죠. 옆자리에서 다른 연구원 박지연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팀은 매일 밤늦게까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과 마주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연구소 곳곳을 돌아보며 저는 이들의 열정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AI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죠. 혹시 애플이나 구글의 기술을 참고하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김도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기업들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현한 온디바이스 AI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건 모방이 아닌 혁신이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이제야 이 방향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정도니까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 젊은 연구원이 실시간으로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각종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AI 최적화 엔진입니다. 기기 내에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하죠. 이건 세계 최초로 저희가 구현한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의 중심지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연구소를 나서기 전 김도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술의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타이핑을 시작하려는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죠. 지금까지 수없이 써왔던 리뷰 기사들과는 다른 무언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화면에 이 문장을 적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열정 어린 눈빛, 밤늦게까지 이어진 기술 토론,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순간들. 삼성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첫 문장을 쓰자 이어지는 문장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손을 떼지 않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혁신의 중심지가 실리콘밸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삼성이 선보인 온디바이스 AI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고 있다.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긴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며 마지막 교정을 보았죠. 평소에 차가운 분석이나 기술적 평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저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 마이클에게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던 마이클이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침묵했죠.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마이클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퀸, 이 기사 정말 대단하군.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매거진이 창간된 이래 이렇게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기사는 처음이야. 이건 단순한 제품 리뷰가 아니라 전체 테크 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이야.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테크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 공유하기 시작했고 댓글란은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죠.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퀸 목건이 쓴 기사 읽으셨나요? 우리도 온디바이스 AI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뷰가 아닌 우리 업계 전체에 대한 경종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CEO의 댓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죠.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 김도윤 박사의 말이 다시 한번 제 귀에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다른 문화와 지역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죠. 테크 인사이트의 제 기사가 반향을 일으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타임지의 편집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드백 정도로 생각했죠. 퀸 목건 기자님, 기아의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날 오후 타임지 편집장 세라 앤더슨과의 화상통화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호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를 퀸 기자님께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제는 한국 혁신의 부상 삼성이 이끄는 AI 혁명의 시대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라니. 특히 기술 혁신에 관한 커버 스토리의 주제가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기자님의 시각으로 이 혁신의 순간을 담아주세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테크 인사이트에 쓴 기사보다 더 깊이 있게 파고들었죠.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들, 김도윤 박사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 서울이라는 챕터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어떻게 문화와 관점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죠.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혁신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타임지가 발간되던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매대에 놓인 타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표지에는 갤럭시 S24와 함께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발간 직후 타임지 역사상 가장 많은 디지털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죠. 특히 테크 업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혁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테크 생태계를 목격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이제 혁신의 유일한 중심지가 아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김도윤 박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퀸 목건 기자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며칠 후 타임지 본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테크 혁신을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싶다는 거였죠.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빛과 같아서 어디에서나 반짝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열린 마음으로 그 빛을 발견하는 것뿐이죠. 제 책상 위에는 이제 갤럭시 S24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달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있죠. 이번에는 김도윤 박사와 연구원들이 준비 중인 새로운 AI 기술의 실험실을 취재하러 갑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렇게 한국행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혁신은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었죠.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테크 저널리스트 퀸 목건의 사연이었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단순히 개발도상국이라 여기며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의 중심이라 믿었던 퀸 목건. 하지만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의 획기적인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녀의 편견은 완전히 깨어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혁신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은 부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술 혁신의 순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넘어선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요. 기술의 미래는 이제 우리가 그려나갈 차례입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증명해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물결이 일렁였기를 바라며 오늘 이 특별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